네, 키워드 5가지 뭐 보시다가 뭐 중동 얘기가 없네 하실 수도 있는데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경제 지표도 마침 또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어떻게 나왔었죠? 이게 원래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소매 판매 전망치는 한 마이너스 0.6%로 이미 사실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마이너스 0.9%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매 판매만 놓고 보면 좀 미국이 약간 침체가 아닌가라는 위험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안 나온 데에서는 뭐 자동차 판매도 사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바 이런 전체적인 식품 부분도 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미국이 사실 정말 소비가 좀 이끌어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라는 사실상 미국에서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음식과 같은 부분에서 매출이 좀 줄었다는 게 좀 타격이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매출, 특히 레스토랑 부분의 매출이 0.9% 감소했는데 이게 2023년 초 이후에 가장 급격한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하락세가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식을 안 한다는 건데 왜 네. 지속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사태 때문에 특히나 이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이 맞네. 네, 아마도 더 이렇게 외식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는. 밖에 나가면 또 막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또 언제 어떻게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러네.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내 전체로 보면은 이 라틴 비중이 히스패닉 계열 비중이 한 20% 정도 인구를 차지하고 예. 실제 구매력도 한 2.1 트릴리온 달러, 한화로는 한 3천조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히스패닉 계열들이 많이 좀 소비하는 뭐 윙스톱이라던가 엘블로 로코 아니면 모델로 맥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히스패닉 계열의 어떤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네, 실제로 이 모델로라는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이렇게 히스패닉 계열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히스패닉의 한 75%가 레스토랑 소비 줄이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맥주를 제공하는 이런 사교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데 잘못 갔다가 또 다 같이 히스패닉이 모여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맥주에 네, 굳이 무언가가 꼭 그런 맥주의 무언가라기보다는 히스패닉 계열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불신 검문 같이 경찰력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니 진짜 그 정도예요 분위기가 미국 내 분위기가? 약간 너무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내용들 중에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했던 말 중에 네. 부모가 뭔가 물건 살 일이 있으면 애들 보낸다. 왜냐하면 애들은 안 잡아갈 것 같으니까. 충격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휴스턴 지역에 있는 뭐 라틴 계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편의점 매출이 한 33%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소매 판매 좀 악화를 좀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윙스톱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 히스패닉 계열 11% 매출 줄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고 그 외에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가서 음식도 안 먹으면은 사실 리테일도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리테일 업체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데 진짜네. 약국을 이렇게 만드는 약국 회사인 이 월그린 같은 경우도 히스패닉 점유율 10%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집을 꾸미는 이런 건축 관련된 홈디포 역시도 히스패닉 고객 점유율 빠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용품이나 아니면 식품 파는 달러 제네럴 역시도 이 히스패닉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리테일 업체는 확실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히스패닉 계열이 원래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한 6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3%로 줄었고요. 반대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원래 기존에 한 51% 정도가 온라인 사용했었는데 58%로 올라갔습니다. 히스패닉이? 네, 히스패닉이. 그만큼 지금 본다면 아마도 시장의 기회는 좀 온라인에 오히려 이 히스패닉과 관련된 이슈를 기회를 얻는다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월마트도 결국 온라인 잘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비중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월마트 역시도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이게 이래서 빠지는 거예요? 네, 주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10거래일은 1972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 안 좋은 만큼 앞으로도 좀 향후 오프라인 업계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번에 좀 펀드 매니저들은 침체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은 낮게 봤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다 결국에는 좀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시장이 하드 랜딩 올 것 같다라는 게 한 49%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한 13% 정도로 하드 랜딩은 좀 많이 줄었고 이제 소프트 랜딩이 계속해서 뜨고 있으며 또 노랜딩 시나리오도 원래는 3% 정도였는데 네네. 이게 지금 16%로 올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네, 역시나 이제 관세 협상도 사실 같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침체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이제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테일 업계 단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리테일 세일즈가 못 나온 게 이번에 못 나온 게 자동차 판매를 미리 땡겨 산 게 이유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아까 히스패닉 건 보니까 그러게요. 장기화 될 수 있겠네 이게. 예. 놀랐는데요. 그 채팅창에서도 예. 뭐 실제로 출근도 못 한대요.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돌고 있나 봐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옛날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진짜 뭐 홀로코스트 시대 유대인 숨어서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느껴져서 히스패닉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20%나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미국 소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지난번 고용 지표 때도 이쪽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그럼 고용도 안 좋아지면 소비까지 안 좋아지면 이쪽은 거의 뭐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결국 지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여기 있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관세 얘기로 인해서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는 걸로 예.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예. 이거는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내부적으로 소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또 다른 침체의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또 확실히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말 침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계속해서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물이 올라가는 게 혹시 장 끝나고 나오는 금리 얘기할 때 약간 파월이 좀 내려줄 그 기대가 있는 건가요? 아, 혹시? 그래요? 아니 제 생각은 아. 그렇지 않겠지만 그죠? 그래도 좀 이제 아마 다른 일반적인 네. 지표들은 네. 뭐 예상한 대로 나오더라도 그 이후 Q&A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발언 또 해줄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않을까. 원래 지표가 망가지면 원래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건데 지금 분위기상 안 하겠죠 일단은.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뭐 오케이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이란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네, 결국에 지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인데 지정학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자꾸 증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좀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뭐 지난번에 그 G7에서도 좀 빠르게 복귀를 해가지고 뭐 예. 되게 중요한 뭐 더 중요한 무언가 때문에 왔다라고 했지만 그랬죠. 오히려 막상 특별히 뭐 한 게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나마 뭐 NCS를 좀 소집했다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나 싶었지만 또 막상 NCS 이후에 특별히 나온 발언도 없었고요. 맞아. 거기서 뭐 한 9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데 90분이면은 진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서 예, 나왔던 예, 예, 게 예, 뭐 예. 진짜로 뭐 벙커버스터 활용 예, 가능성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한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진짜 뭐 예. 폭격기를 많이 배치하고 예, 있다. 맞아요. 뭐 예. 공중 급유기 이미 갔죠. 네, 예, 뭐 이미 찍혔습니다, 갔다. 지금. 뭐 예, 이런 예. 얘기들만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른 게 아니니까 모르겠네요.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네가 어디인지 알아. 아,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무서웠죠.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진짜 히미네이를 진짜 제거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예.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안팎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모두 다 지금 시장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좀 아마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확실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무력 행사 우려 같은 경우는 이미 폴리마켓에서는 뭐 과반 이상, 특히나 이제 7월 전에 할 것 같다라는 게 과반 이상이고. 아, 이거 또 불안하네.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특히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말고 예. 좀 글로벌 주식에 한번 투자해봐라.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펀드 매니저들이 추천했던 거는 그래도 이머징 마켓이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면서 네. 확실히 좀 이머징 마켓 좀 많이 추천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추천 비중은 좀 적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물론 조금 약간 미국 주식이 잠깐 좀 쉬어갈 타이밍이 또 됐을 수 있다라는 점도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게 최근에 이 폴리마켓에서 이스라엘이 6월, 7월 안에 무력 행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갑자기 50%로 높아졌을 때 그 다음 날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미국이 무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니까 이 폴리마켓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베팅하시는 분들의 사이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65%까지 늘어났다는 건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주식보다 글로벌 주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한국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미 또 그렇게 3천 도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수익률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가 가장 미국의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장 빠질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트럼프가 이럴 때는 타코를 안 합니까? 타코? 한 발 물러서는 거? 그러게요. 근데 이거에는 또 물러서지 않아 갖고 네. 왜 이분이 이번에 타코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뭔가 트럼프가 이번만큼은 좀 긁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지금 그 미국 주식보다 글로벌 주식이라는 맥락은 뭐 중동 리스크는 사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리스크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 심리가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미국은 히스패닉의 어떤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실제로 소매 판매 지표가 떨어지고 있고 엊그제 보니까 중국은 또 괜찮았더라고요. 소매 판매 좋았습니다. 지표가. 이런 것들 고려하면 왜 수급이 미리 움직였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네요. 제가 어제 이제 뭔가 시장에 전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요 이스라엘 증시가 사채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는 국가에 사채가를 기록한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렇죠. 휴머니즘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사채가를 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는 약간 뭐 이스라엘이 되게 빠른 시간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잡았기 때문이죠.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너무 전쟁의 양상이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드시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만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준비했던 기관이 너무 그 기간 동안 준비를 너무 잘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내고 또 미국에서도 원래 과거에 또 어떤 전쟁 같은 거 할 때 보면 약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제 좀 일방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원래 그게 국룰이었는데, 그렇죠? 이젠 또 너무 일방적으로 또 편 다시 또 맞아요. 들어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쟁 빠르게 이스라엘이 끝내고 나서 금방 복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란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들. 결국에는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시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원님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좀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좀 평온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약간 이스라엘과 그 서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히미네가 한 말이 만약에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봄을 줄 거냐? 그게 약간 주겠습니까? 하는 거죠. 의미심장하네요. 안 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똑같이 전체를 봐봤던 아까 했지만 리비아, 이라크 다 잘 삽니까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대할 만하고 저항 있는 법인데 아까 이제 힘이 없는 게 한 가지 약간 억울함이죠. 그러니까요. 예. 억울합니다 이건. 그래서 뭐 듣기로는 이란 내부적으로도 뭐 이쪽 편 저쪽 편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란 내부적으로 힘의 균형이 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선택지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과 어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어떤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란이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쪽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젠지를 우리는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소식이에요. 지니어스 액트, 요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기대감들이 또 형성이 될까요? 네, 결국에 이제 이번 법안이 68대 30이라는 굉장히 좀 높은 차이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예. 특히나 이번 법안에 그 원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좀 금지를 하는 조항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침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코인을 발행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산업을 결과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게 될 거니까 예. 이제 시장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결국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규제하는 하나의 규제안이지만 이게 또 제도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시장에 많은 자금이 추가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결국 이러한 한들 이런 지니어스 액트가 결국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결국 외국인 국채 수요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이 미국 국채와 관련돼서는 그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입니다. 뭐 과거에 이 테더만 봐도 예. 테더만 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테더가 구매하고 있는 이 미국 국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가적인 수요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JP 모건 역시도 지금 이번에 JPMD라는 그러니까 뭐 하나 상품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JPMD라고 하던데. 예. 네,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파일럿 코인베이스 네트워크 써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그 서클 쪽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네. 또 다시 굉장히 또 그쪽 부분은 다 함께 긍정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서클 또 주가 오르더라고요. 네. 시간에서 거의 5% 정도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이제 JP 모건 포함해서 많은 은행 기관들이 또 이 JP 모건 말고도 웰스파고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이런 거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하겠죠. 따라서 뭐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충분히 커질 텐데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존에 쓰던 이 결제망 스위프트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큰 장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이런 전송 금액 이렇게 송금하는 비용도 원래 스위프트 시스템 쓰면은 한 20에서 50달러인데 예. 스테이블 코인 쓰면 1달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보내는 시간, 결제와 관련돼서 완성하는 그 시간조차도 스위프트 시스템은 2일에서 5일이 걸린다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몇 초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시간 면에서도 정말 비교가 안 되고 또 거래 투명성 역시도 물론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의 그 온체인만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록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투명성도 좋고 마지막으로 거래도 결국에 이거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결국 은행이 영업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영업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은행 문 닫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아, 그래요? 네, 24시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그거잖아요. 나라마다 나라에서 네. 저 나라까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그 사이에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만들었던 게 스위프트 시스템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축 통화가 있는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쵸. 오래 걸리니까 한 방에 이게 해버리자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속도든 비용이든 아니면 편의성이든 모든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리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가 거의 맨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요즘 계속 얘기할 수밖에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서클인데 네. 서클을 오늘도 올라가니까 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어제 얘기했듯이 어제 이사님이랑 얘기했을 예, 때는 예. 100달러 밑까지 기다린다 그랬는데. 99가 되면 네.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궁금하네요. 동의하십니까? 김준영 동의하십니까? 연구원님은? 만약에 좀 조정이 오면은 분명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사기가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지금 150 넘어가서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스테이블 코인은 잘 될 거고 네. 서클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 그래서 서클도 계속해서 잘 될 거니까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하락하면 바로 이제 줍줍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거 아시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오늘 금리 결정할 때 점도표 찍을 때 네. 한 번으로 줄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금리 인하가 좀 가까워지면 그때 좀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서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이제 진짜 다들 너무 전문가가 되셨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이 외에 재생에너지 기업들 주가 많이 빠진 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에 특히나 태양광에서 굉장히 하락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상원에서 이런 세법안을 좀 약간 고치면서 네. 굉장히 태양광, 풍력 부문과 관련된 이 재생에너지 부문을 좀 완벽하게 인센티브를 2028년까지
삭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기업들 주가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뭐 로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안 됐죠. 네, 결국에는 네. 다 안 됐던 것 같고요. 워낙 또 사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어떤 예산이 사실 많이 줄다 보니까 많이 적자가 크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솔라이츠만 해도 정말 하루 만에 33%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래도 좀 S&P 500에 있었던 태양광 기업 그 중에서도 사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비중이 높아서 맞아요. 잘 버텼는데. 상대적으로 좀 버텨줬는데 예. 이 기업조차도 지금 17.8%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엠페이지 에너지처럼 개인의 비중이 좀 높았던 곳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결국 이렇게까지 좀 재생에너지 부분 줄인 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해서도 있지만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을 축소할 수 지출을 있잖아요. 줄여야 된다라는 그 이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좀 많이 미칠 것 같다라고 했고요. 오. 전체적으로 한 59%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결국 이 법안은 뭐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다들 뭐 예상을 했다 보니까 감세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부채 증가 예상도 이전보다 5월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뭐 원래 증시를 좀 그래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부채 문제가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주가 많이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사실은 이제 태양광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테마 아닙니까? 그쵸. 예. 지금 얘기가 좀 어렵고 그 관련 ETF 차트를 보고 있는데 화면 잡아주시면 탄이나 ETF가 오랜만에 보네요. 탄. 20년 만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이거 고점이 300인데 지금 30달러이기 때문에 정확히 ETF가 10분의 1통 났네요. 진짜 많이 빠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지만 장기 보유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네. 좋은 거지만 그죠? 그렇죠. 네,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나왔지만 뭐 물론 충분히 본인이 의지가 있는 것도 조금은 알겠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느껴지는 게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는 더 밀어주겠다라는 게 좀 보여서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과연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아직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의구심이 진짜 확신이 되는 순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쪽이면 이쪽을 우리가 계속 맞춰가야지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계속 밀어준다고 하니까 이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줄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은 조금 당분간은 멀리하는 게 현재 시점에선 단기적으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오픈 AI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규모는 한 2억 달러 정도 되고 결국에 만들 것은 이제 프로토타입인데 프론티어 AI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방어라던가 아니면 군인들의 건강 관리라던가 아니면 군대 좀 행정 시스템까지 개편하는 좀 다양한 분야 좀 총체적인 어떤 AI를 좀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방부랑 AI 연결하면 원래 바로 팔란티어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란티어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발언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윌리엄 블레이어가 좀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네네. 원래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원래 사실 이번에 만드는 규모가 오픈 AI가 2억 달러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랑 체결한 계약들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이 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와, 그럼 팔란티어급을 한 번에 오픈 AI가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실 그리고 심지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계약이 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별 데이터들, 뭐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자기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전략인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왔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잘못하면 오픈 AI가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온톨로지 영역을 좀 침범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사실 뭐 장기적으로 팔란티어가 뭐 또다시 경쟁력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주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순간적으로 살짝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해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간밤에 사실
전쟁이랑은 오히려 팔란티어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팔란티어도 같이 무너졌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정이 나와서 뭐 많이 올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또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근데 원래 오픈 AI의 근간이 이런 국방부 계약을 하지 말자는 주의였거든요. 아 그래요? 사상붕이 쓰일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사상붕이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좀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뭔가 주면 결국에 쓰이다 못해서 결국 사상무기 쓰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저거는 이거 계약한 거 놀랐는데 진짜 이런 계약이 됐네요. 네. 오, 그러게요. 그 뭔가 영리법인으로서의 그게 그렇죠. 조금씩 네, 조금씩 그렇죠. 드러나나 네.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 공익법인화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또 네. 결국 정부의 이런 허가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수혜적인 산업들 계속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결국에 사실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이라는 게 그 샘 알트먼을 한번 이렇게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그렇죠. 좀 많이 옅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러네. 아. 좀 샘 알트먼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 위주로 이제 좀 기업 문화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니까 살짝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약간 선그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단 오픈 AI는 원래 이제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실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지분 구조도 있고 만약에 이거 동의하려고 공익법인들한테 이렇게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결국 주정부 안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만약 약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좀 과도한 영리화를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그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기업이 그 영리를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 네, 아닌가?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캐치를 하게 그렇구나. 되는데 네. 그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여론전 같은 걸로 말 잘못해가지고 네. 오픈 AI가 너무 탐욕적이다 막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좀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이 협상이 굉장히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건 공익법인 전환 이후에서 한 33% 정도 지분을 갖기 원하고 네. 오픈 AI가 원하는 거는 최근에 오픈 AI가 그 윈드서프라는 이런 스타트업을 30억 달러 정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어떤 IP 접근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픈 AI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수익권도 좀 가져오는 거, 못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챗GPT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띄워줬는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머리가 좀 커진 거죠, 오픈 AI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다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또 네. 약간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오픈 AI가 선택한 게 바로 그러면 반독점 소송을 공격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걸어보자라고 해가지고. 너네도 나쁜 놈들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독점 소송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FTC랑 반독점 소송하는 거, 반독점 조사 중인 거 안 끝났습니다. 네. 이제서 끝난 게 이제 올해 5월에 끝났던 게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 예, 반독점이 이제서야 끝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그 클라우드 관련돼서 애저 관련된 반독점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협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직 협상 결과 안 나왔고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검은 머리를 키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 그쵸. 제가 봐도 약간 오픈AI가 과거에 받았던 그런 혜택을 생각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긴 한데 특히 윈드서프는 너무 네,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코딩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좀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격리되지 않을까 싸움이 이렇게 그쵸. 보고 있죠. 네. 근데 뭐 누가 봐도 지금 되게 자명하잖아요. 오픈 AI의 머리가 더 커질 거라는 거 되게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돼서 홀로서기에 나선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팔란티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갖고 있는 뭔가 기득권을 조금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사실 투자 전략 놓고 봤을 때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핵심적으로 투자를 정말 완전 종목을 좀 바꿀 거냐라고 예. 한다면 그렇게 보기에는 오픈 AI가 사실 가려고 하는 길이 또 너무 넓고 너무 넓게 가면 사실 개별의 어떤 집중되어 있는 프로페셔널한 기업들한테는 또 스페셜리스트들이랑은 다르니까 다 조금씩 네. 밀릴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AI와 관련해서 경쟁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오픈 AI가 그 시장을 또 잡을 수도 있다 보니 그러네요. 그 시장에서 그 해당 기업이 얼마나 AI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지는
그 기업들마다 그 산업들 중에서도 그 기업마다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오픈 AI가 너네 잘못하면 내가 그거 먹는다 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경종에 울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뭐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유지해 나간다면 투자 전략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 주셨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테슬라 대 웨이모.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또 로보택시 발표가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또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나왔던 새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테슬라와 웨이모를 좀 비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좀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테슬라가 좀 우위에 섰는데요. 일단은 먼저 사고율 먼저 놓고 보면은 네. 일반적인 사고율이 뭐 약간 웨이모는 한 1.26 정도였다면 100만 건당 한 1.26개였다면 네. 테슬라는 0.15개 정도로 완전히 작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100만 건당 한 3건, 3.9건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예. 테슬라는 정말 한 거의 미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십 분의 1에 정말 해당할 만큼 확실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맹점이 있었던 거는 네. 테슬라가 정말 좀 짜잘한 사건 같은 거는 좀 빼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짜잘한 거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옆에 나무 살짝 핥힌 거? 약간 뭐 살짝 에어백에서 뭐가 문제가 잠깐 났다던가 약간 무서운데? 네, 좀 짜잘한 것들은 네. 뺐다 보니까 실제 이 수치들 소규모 부분들을 좀 빼면은 한 0.8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도 하는데, 낮기는 하네요. 근데 그래도 웨이모보다 낮고요. 예. 웨이모보다 20% 이상 낮은 수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 이런 데이터를 좀 얼마나 모았느냐도 중요한데, 네. 일반적으로 그 웨이모는 한 2,200만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지만 예. 테슬라는 한 30억 밀리. 네. 그만큼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러네요. 테슬라가 좀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특히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결국 가격에서도 테슬라가 강점이 있는데, 예.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웨이모고요.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모델 3 비용입니다. 지금 비용로만 놓고 봐도 거의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마일량으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더 웨이모가 테슬라가 저렴하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테슬라는 가격에서도 안정성에서도 그리고 데이터 모은 거에서도 다 좀 우위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니 기능도 압도적으로 좋고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하면 이건 뭐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약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약간 일부 왜곡된 것 같다. 왜냐하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나온 보고서 중에서 일부는 테슬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갖다 쓴 게 있는데, 해당 내용 중에 일부가 약간은 좀 왜곡이 돼서 웨이모가 원래 뭐 2,200만 마일 정도를 주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7,000 마일이 좀 넘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합쳐준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여전히 만약에 진짜로 좀 웨이모랑 테슬라랑 붙게 되면은 테슬라가 조금 더 특히 마케팅도 사실은 강점이 있죠. 그것도 그러네. 예. 그러면 아마 좀 테슬라가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약간 왜곡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테슬라는 그 카메라 기반이잖아요. 네. 카메라 기반인데 이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모든 센서 융합인데 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이 아니고 다 모든 게 그렇죠. 척까지 동원된 게 웨이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저도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사실 비판하는 기사들도 좀 많이 봤는데, 예,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조금 더 높을 테슬라가 발표한 것보다 실제로는 한 8배 정도 높을 수 있다라고, 7배 정도 높을 수 있다라고 7배, 했습니다. 예. 근데 7배를 높여도 웨이모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다행이죠. 좀 예, 반응이 어떻게 보면 반응성, AI를 기반으로 하는 좀 그런 데이터 효율성이 그래도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거 로보택시랑 테슬라 주주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다리죠. 예. 뭐 긍정적인 자료로 해석하실 예,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때마침 좋은 기사네. 지금 예. 딱. 예, 예. 지금 또 그 로보택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 없나요? 근데 수요는 근데 확실히 로보택시가 꽤 높습니다. 특히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웨이모가 그래도 테슬라보다 약간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웨이모에 대해서 수요를 좀 살펴보면 같이 알 수 있는데, 웨이모가 리프트나 우버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가격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프라임 시간대에는 그 웨이모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올라가도 상관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웨이모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웨이모를 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동차에 어떻게 이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타게 되면은 뭐 팁을 줘야 되거나 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줘도 되고 그냥 혼자서 편하게 탈 수 있다 보니까 예. 이 웨이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심지어 어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냐면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경우도 웨이모가 오차가 가장 큽니다. 네. 우버는 한 50초 정도? 근데 그리고 리프트도 한 100초 정도 되는데 웨이모는 2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 오차도 높지만 그래도 로보택시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정말 로보택시 테슬라가 실제로 나오기만 하면 아마 좀 시장에서 꽤 큰 파급력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버 리프트보다 웨이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웨이모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가 보다 이제 그게 더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웨이모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고 그 더 비싼 가격을 내고서라도 로보택시? 네, 웨이모? 웨이모를 리스트하고 있는. 아, 왜냐면 아직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안 나왔다 아,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웨이모를 가지고 이 로보택시에 대한 수요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예측해 본 거구나. 네. 아, 그 얘기구나. 예. 테슬라가 훨씬 더 잘 될 게 그건 구독형이니까 그쵸. 그죠? 잘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우승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혹시 그 뭐 최근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잡음. 요즘은 되게 뭐 열일하는 것 같아서 조용해지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나온 얘기 없나요? 아,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사실 이번에 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일하려고 할 때 또 이와 관련돼서 많은 비판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약물과 관련된 비판점도 있었거든요. 그거 뭐예요, 그거? 그래서 뭐 예전에 사실 오. 네, 예전에 방송할 때 막 라디오 방송에서 대마초 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약물 검사 내역 한 20개 이상의 정말 웬만한 마약류들 다 검사했는데 모두 다 음성 판정 나왔기 이거 때문에 언제 한 건데요? 비교적 최근으로 비교적 최근인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자신들을 향한 둘러싸고 있는 좀 루머 같은 것도 네,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오히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더 의심된다니까요. 뭐 아니겠죠. 예,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간밤에 좀 주가 그래도 좀 빠지기는 했는데 이 뭐 월가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월가에서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한 월가 의견은 항상 좀 갈리지만 예. JP 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냥 이제는 팔고 오. 대신에 투자할 만한 종목 2개 추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 적극적이네. 네, 앱티브라는 기업과 보고워너라는 기업을 추천을 했는데요. 앱티브는 뭐 유명하죠. 예. 네, 그렇죠. 결국에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뭐 플러그 콘덴서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또 유명하고 보고워너도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엔진 부품이라던가 그 밑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관련 부품, 뭐 충전 관련 부품들을 좀 만드는 전기차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두 기업도 한번 만약에 테슬라를 정말 좀 너무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거나 너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투자하기 걱정이 된다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보택시 나올 때 되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재밌게 흘러가네요. 일단은 주가에 대해서는 간밤에 조금 3% 정도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공개 과정까지 계속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OMC 프리뷰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뭐 예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모두 다 지금 결국 금리 동결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아마 결국 발언에서도 뭐 관망세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발언들 다 할 텐데 네. 대신에 닉 티미라우스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관세만 아니었다면 이번 주에 금리 인하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거 그래서 뭐예요? 사실 뭐 미리 말해주던가 그러니까 굳이 꼭 다 지나가면 다 또 지나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또 근데 사실 이게 또 닉 티미라우스의 발언이다 보니까 사실 또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네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또 월가의 인사들, 뭐 연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 예. 뭐 뉴욕의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관세가 그냥 일회성 충격이지 결국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그래도 견조해서 2차적인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좀 물가만 조금 더 잡히면은 충분히 좀 금리 인하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뉴욕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관세만 없었으면 금리 인하했을 것 같다라는 발언들도 꽤 많았고 그 외에도 이제는 이제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슈들도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번에 결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변할 것 같냐?
네, 점도표는 원래 기존에는 2회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1회 인하로 바뀔 것 같고요. GDP 성장률도 좀 낮아지고 대신에 실업률 전망은 소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 물가가 중요한데 이게 좀 3.0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이거는 다 관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지 최종적인 금리 인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IB들도 이제 자신은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골드만삭스는 연 2회 전망을 유지를 하는데 대신에 실제로는 1회가 좀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만 없었으면 참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라는 뭐 뒤늦게 얘기하는 그런 후회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CNBC 기사에서 관세가 뭐 물론 좋게 해결은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 5, 6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 올해 내내 계속 관세, 연준 뭐 이런 거 계속 물가 이런 거 계속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